엄마, 저예요. 우진이요. 한남동 저택 거실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우진과 고성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박영란은 입을 가린 채 얼어붙었고 박진석 회장은 낯선 청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행복했던 가족의 시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은 그날 오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아, 오늘 시간 돼. 저녁 같이 먹을래? 하지만 한우진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은호야.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 내일 만나면 안 될까? 한우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은호는 계속 한우진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한우진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한편 한우진은 작은 원룸에 앉아 백팩을 챙기고 있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린 한우진과 젊은 고성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백팩 안에 넣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한우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져 왔던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었어요. 고성희가 자신을 버린 날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외롭게 자란 날들부터 모든 게 오늘 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7시 한남동 박진석 회장의 저택은 따뜻한 저녁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진석, 고성애, 박영나 세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박영나는 며칠 후 열릴 자신의 첫 개인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전시회 진짜 잘 준비했어요. 작품 20점 다 걸었는데 정말 멋있어요. 박영나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박진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나가 이제 다 컸네. 대견하다. 고성희도 미소를 지으며 박영나의 손을 잡았어요. 영나야, 정말 수고했어. 엄마도 전시회 가서 꼭 볼게. 하지만 고성희의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입양아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숨겨둔 진짜 아들 한우진의 존재. 두 아이 사이에서 고성희는 항상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 맞다. 박영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환 오빠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작품 운반하고 설치하는 거 다 같이 해줬거든요. 박영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이지환을 이야기할 때면 박영나는 항상 이렇게 수줍어했습니다. 박진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지환이한테 나중에 감사 인사해야겠구나. 고성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환이 정말 착한 친구야. 영나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엄마도 기뻐. 박영나는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도 전시회 오실 거죠? 바쁘시더라도 꼭 와주세요. 박진석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의 첫 전시회인데 안 갈 수가 있나? 아빠가 제일 먼저 갈게. 세 사람은 웃음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오후 8시 30분 한남동 저택 대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백팩을 맨 한우진이었어요. 한우진은 높은 담장 너머로 환하게 불 켜진 집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창문 사이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우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을 버린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우진은 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누르려다가 또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준비해온 순간인데 막상 눈앞에 닥치니 무서웠어요. 고성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자신을 버렸냐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박성재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박성재는 피곤한 표우로 차에서 내렸다가 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성재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우진은 박성재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고성희의 아들, 자신의 이복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재벌 3세,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한우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계신가요? 박성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떤 일로 우리 어머니를 찾으시는데요? 한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한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수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한우진의 눈빛, 말투,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나는 버림받은 아들이니까요. 박성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어머니께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은 정원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잘 가꿔진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 고급스러운 외관의 집. 모든 게 자신이 자란 환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우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나를 버리고서. 현관에 도착하자 박성재가 먼저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박성재가 거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한우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고성희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박진석, 고성희, 박영나가 모두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한우진이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고성희의 시선이 한우진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한우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고성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한우진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박성재가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를 찾아오셨는데. 박진석이 낯선 청년을 보며 물었어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각에. 박영나도 궁금한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은 백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성희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진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크게 뜨고 한우진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영나는 입을 가린 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고성희는 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오랫동안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어요. 우진이.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가족들을 돌아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 여러분. 이 친구는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는 학생이에요. 박진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재단 학생이 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거요? 고성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고 싶어서요. 특히 우진이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후원했던 아이거든요. 박성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고성희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몇 명 있어요.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한테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박영나는 조금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박진석도 표정이 풀렸어요. 그럼 그렇지. 나도 놀랐잖소.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니. 하지만 한우진은 고성희의 변명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부정하는구나.
재단 후원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성재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의 눈빛에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후원받는 학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진 씨, 이렇게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니, 이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고성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 우진아.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서재로 갈까? 하지만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다 같이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요. 박진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한우진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성희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 우진아, 제발. 지금은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성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항상 우아하고 침착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숨기시는 게 있으세요? 한우진은 백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한우진과 젊은 고성희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제가 5살 때 찍은 거예요. 엄마가 저를 친척집에 맡기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죠. 고성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박진석은 사진을 보더니 고성희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저 아이랑 찍은 사진이요? 박영나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박성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우진과 사진 속 아이를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고성희의 표정을 보니 이건 단순한 후원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누구예요? 고성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에요.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고성희의 고백에 거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우진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고성희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박성재는 벽에 기댄 채 무너질 것 같았고 박영란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우진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던진 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를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박진석 회장은 천천히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숨겼단 말이오? 고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사정?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소.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가족들이 우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박성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래서 우진이를 어디 맡기신 거예요? 친척집이라고 했죠? 한우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사촌 오빠네 집이었어요. 충청도 시골이었죠.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한우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촌 아저씨가 더 이상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갔죠.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아원?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재벌가에서 풍족하게 자랐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니요. 박성재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진이를 고아원에 보낸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 사촌 오빠가 계속 키우고 있는 줄 알았어. 우진이가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어. 하지만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던 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미안하다.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박진석 회장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니. 박진석은 고성이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란은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성재, 고성희, 한우진 세 사람만 남았어요.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 씨. 아니, 우진아. 박성재는 말을 고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한우진은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형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우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형은 좋았겠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었잖아요.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우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박성재는 평생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한우진은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한우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엄마는 선택한 거잖아요. 저 대신 이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우진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우진은 백팩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저는 가겠습니다. 박성재가 한우진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 어디 가려고? 이미 밤늦었잖아. 상관없어요. 한우진은 박성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우진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고성희가 뒤따라갔습니다. 우진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한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대문을 열었어요. 고성희는 한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왜 돌아온 건지 엄마는 알아. 돈이 필요한 거지.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우진은 고성희의 손을 떼어냈어요. 돈요? 엄마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돈 때문에 온 줄 아세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역시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한우진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대문 앞에서 한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어요. 박성재가 나와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세요. 그날 밤 박성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씨, 자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 씨, 제가 지금 은호 씨 집 앞인데. 잠깐 나와줄 수 있어요? 지은호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박성재는 차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성재 씨, 무슨 일이에요? 지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강하고 여유로웠던 박성재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은호 씨, 저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있어요. 한우진이라는. 은호 씨 친구 맞죠? 지은호는 순간 멈췄습니다. 네. 우진이가 성재 씨 동생이라고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한우진이 나타난 것, 고성희의 숨겨진 과거, 한우진이 고아원에서 자란 것. 모든 걸 말했어요.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가 그렇게 살았어? 지은호는 한우진과 대학교에서 만났었어요. 한우진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은호 씨,
우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이 자취방 주소 알아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한우진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박성재는 그 건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넓은 저택에서 살았는데 동생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한우진의 방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데. 불도 꺼져 있어요. 지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안 받네요. 박성재는 불안해졌습니다. 한우진이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우진이었어요. 우진아, 너 어디야? 지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호야. 미안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걱정하지 마. 우진아, 성재씨 여기 같이 있어. 우리한테 와. 이야기하자.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형도 있어? 한우진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박성재가 전화기를 받았어요. 우진아, 나야. 성재 형이야. 어디 있어? 형이 갈게. 한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강이요. 반포대교 밑이요. 박성재와 지은호는 급히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하니 한우진이 난간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박성재가 달려가 한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호도 다가왔어요. 한우진은 두 사람을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성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우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은 좋은 사람이네요. 저 같은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우진아, 형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 너라는 동생이 있다는 걸.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 잘못 아니에요. 형도 몰랐잖아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우리 친구잖아.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은호야. 말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웠어.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게. 바보야.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야. 지은호는 한우진을 껴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한우진은 지은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진아, 이제부터는 형이 지켜줄게.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은 한강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의 과거를, 박성재는 자신의 가족을, 지은호는 두 사람을 위로하며 함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박진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생각 많이 했소.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군. 고성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숨긴 건 용서할 수 없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요. 서명하시오. 고성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이요? 당신이 우진이를 숨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요. 게다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다는 것까지.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소.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회장님, 제발. 성재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성재는 이미 다 컸소. 성재도 오늘 아침에 이 얘기 들었어요. 이혼하는 게 낫다고 했소. 고성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 명예, 권력. 전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란은 이지환을 만났습니다.
전시회 준비 때문이었는데 박영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지환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박영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한우진이 나타난 것, 고성희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것, 부모님이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지환은 놀라서 박영나를 쳐다봤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지환은 한우진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박성재 집에서 본 그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가 고성희의 아들이었다니요. 박영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환 오빠, 나 어떡하죠?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지환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형 이지혁도 곧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걸요. 한우진, 박성재, 지은호의 관계가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요.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은 어떻게 풀릴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정말 이혼을 하게 될까요? 한우진의 등장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